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도 많이 남은 대여급 공모주를 받긴 받았는데 이 공모주를 비싸게 파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최고가에 판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 누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은 저 기릿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 사기라는 걸요. 그러니 기름들 위 내용도 무조건 100%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게 공모주를 파는 그런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우리가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 기릿이 LG엔솔을 시초가에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름들이 한이길이 야 이거 시초가 매도하는 거 네가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안 될까? 이러한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댓글들을 전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얼추 봤을 때도 무려 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시초가에 우리가 공모주를 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게 진짜 근거가 있는 방법인지 그런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초가 매도 방법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 방법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자료는 저 기릿과 함께 같이 공부해주는 히릿이 하나하나 직접 작성한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LG엔솔을 포함해서 최근 28개의 공모주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딱 봐도 어지럽죠. 야 이걸 뭘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기릿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보다는 그냥 바로 이 자료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그 결론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첫날 시초가, 다음으로 고가, 마지막으로 종가 이렇게 네 가지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해봤으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팩트가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모주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위에는 14개 그리고 아래 14개 총 28개의 공모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모가 대비 시초가를 딱 봤을 때 총 28개 중에서 무려 22개가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았습니다. 확률로 보자면 78% 확률로 공모주의 청약만 해도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면 당연히 우리는 공모주를 해야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네요.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이것들을 할지 말지 선별까지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쑥스럽지만 저 기릿이 1년 정도 공모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기릿이 청약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가 난 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공모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공모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0%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더블이죠, 더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더블이 난 것들이 무려 11개나 되는데요. 이것만 봐도 최근 28개 공모주 중에서 40%에 가까운 기업들이 더블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반면 하락한 애들은 마이너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잃어봐야 몇천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벌 때는 몇만원 그리고 LG엔솔에서 봤다시피 이런 대여급들은 몇십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했죠. 그러니 혹시나 아직까지 야 이거 공모주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꼭꼭꼭 앞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커피값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살짝 용기를 내서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자면 야 이거 공모주 해야 되네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초가 매도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자료를 딱 봤을 때 100보다 낮으면 시초가 대비 종가가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100보다 높았다는 거는 시초가보다 더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0이라고 적히는 거는 상한가에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28개 공모주 중에서 19개의 공모주가 시초가보다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확률로 보자면 67% 확률로 우리가 시초가에 매도했으면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초가에만 매도를 했더라도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공모가 대비로는 당연히 올라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종가 대비를 봐도 3번 중에 2번 꼴로는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한 번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시초가 매도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길이 또 당연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뉴스, 그 다음에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길이 또 공모주 상장 당일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길이 또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시초가 매도하시는 거 아마도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오케이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시초가 매도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한이길이 야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혹시 첫날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존버를 하면은 가능성이 없을까?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엔솔 상장한 지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로 흥항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검은색 선이 시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15개를 볼 건데요. 그 15개 기업이 시초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드바이오텍 시초가보다 낮은 걸 볼 수 있고, 다음으로 K옥션 따상이 갔지만 바로 다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엔 얘는 좀 특이하네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리고 있고, 과연 시간이 흘렀을 때 초가를 깨고 내려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 꽤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툴제는 그나마 좀 버티다가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지랩 얘도 마찬가지네요. 잘 버티다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RBW는 처음에 쭉 윗꼬리를 달고 그때부터는 계속 하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옵트로 얘는 좀 특이하네요. 시초가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임, 아주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흥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최근 들어 각광을 받으며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니까 주가가 힘이 빠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ITI즈 처음에는 올랐다가 흥항, 그리고 비트나인 또 시초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어유를 보자면은 이 친구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 덕분에 최근까지는 시초가 위에서 머무르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결국 최근 장이 완전 부러지면서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했다시피 시초가 대비해서는 결국 존버도 통하지 않는구나,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이렇게 존버가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기릿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공모주는 바로 첫날에 파는 게 맞다. 그리고 그때 매도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더 잘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지 말고 항상 익절은 옳다, 이 말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료를 딱 보니까 그래 기릿이 헛소리 한 게 아니네, 데이터를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만 하네,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초가 매도법을 알려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일단 동시호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동시호가가 뭔가 봤더니 장전 동시호가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쌓인 주문을 한 번에 9시에 체결하는 것을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일단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동시호가는 장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장 마지막,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아마도 여러분들 그때는 거래 안 되는 걸 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호가로 3시 20분, 3시 21분, 22분, 23분, 24분, 25분, 26분, 27분, 28분, 29분 여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거래를 많이 걸어도 체결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마지막 3시 30분에 종가로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장전 동시호가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가격에 아니면 낮은 가격에 많은 양을 주문을 넣어도 그때는 절대 거래가 되지 않고요. 9시에 땡 하자마자 그때 거래가 되는 걸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주가 상장할 때도 이거를 당연히 거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동시호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 가셨죠? 아 그리고 참고로 동시호가가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만약 처음이랑 마지막에 이런 거 없이 증시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갑자기 주가가 급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털리는 거는 우리 개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만든 게 바로 동시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LG엔솔, 자 여기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8시 51분. 그런데 시간 편의상 8시 55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딱 봤더니 이렇게 호가창에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3개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호가죠. 그리고 그때 딱 여기 보시면은 더블 가격인 60만원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래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LG엔솔을 사러 시장에 딱 갔더니 팔려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 살려는 사람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시 55분, 56분, 57분, 58분, 59분 그때까지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초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동시효과가 끝나고 장이 시작해도 이 물량이 그대로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8시 58분 59분에 딱 봤는데 이렇게 더블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면 그때는 시초가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8시 57분 55초, 그러니까 8시 58분이죠. 그때 봤더니 시장에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더블이 풀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보다 갑자기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기름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가만히 아유 뭐 결국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정가 매도로 돌려서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갑자기 주가가 쭉쭉 떨어져서 30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시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초가라고 해도 야 30만원은 못 팔지 이런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기릿을 예로 들자면은 아마도 기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팔고 그 다음에 40만원 이상이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 팔고 혹시나 30에서 40 사이면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 기릿은 제 기준 한 50만원이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바로 50만원에 매도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만약에 그러면은 시초가가 59만 7천에 되었으면은 네가 50만원에 팔았으니까 무조건 손해하냐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시효과는 9시 시초가에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기릿이 50만원에 걸든 40만원에 걸든 아니면 30만원에 걸든 무조건 시초가 가격에 매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장이 딱 시작하니까 59만 7천원의 시초가가 이렇게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기릿은 50만원에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59만 7천원에 매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우리가 8시 56분, 57분, 58분 이때 봤을 때 더블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케이 이건 조금 더 들고 와서 따상도 기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더블에 풀렸거나 아니면은 야 이거 더블 근처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케이 이 가격 정도면 충분하다 그 가격에 매도를 거신다면은 만약에 시초가가 그거보다 높다면은 바로 매도가 나간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플러스 제가 너무나 바빠서 야 이거 8시 50분부터는 볼 시간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은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봤다시피 3개 중에 2개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그러니까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은데요. 그때는 기름들이 8시 30분에 그냥 바로 기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이나 아니면은 공모가에 매도를 거신다면은 그때도 매도건 가격보다 시초가가 더 높다면은 바로 매도가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바쁘신 기름분들도 8시 30분에 시초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초가 매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알려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주리분들 위한 영상을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